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연산이 아닌 것은 이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단항연산이 있고 이항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단항연산이면 항이 한 개니까 여기서는 이런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A의 여집합. 사실 이거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한글 문서를 제가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 그 식을 많이 얘는 눈에 익혀두시고 이해만 하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수식을 작성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A에 나는 여집합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부울대 수식에서 A의 프라임과 같은 말입니다. A의 프라임. 이거랑 같은 소리예요. 얘랑 얘는 서로 같은 표현식이거든요. 그래서 A를 어떻게 한 겁니까? 낫 게이트를 이용해서 부정을 한 거죠.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이 기본적으로 한 개입니다. 한 개. 이러한 계산을 바로 우리가 항이 한 개다 해가지고 단항연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보기를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보면 일단 1번에 보시면 XOR라 그랬죠. XO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식을 쓸 때 어떻게 쓰나요? 계산식을 쓸 때 이렇게 써요. A에 더하기 B인데 중요한 건 이 더하기 기호에 우리가 뭐가 들어갑니까? 동그라미가 들어가요.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모양을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어가고,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A, XO와 B에 대한 연산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십자드라이버 모양처럼. 이거를 우리가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항이 A와 B 두 개가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항연산, 항이 두 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오화연산도 똑같죠? 뭐 오화연산도 이거죠. 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오타난 건데, 지문이 오타나는데, 원래 AND입니다. 그래서 AN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리 곱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집합과 같은 말이죠. 네, 여기는 이게 합집합이고.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A에 원래 이제 보통은 이제 곱하기 B 이렇게 원래 쓰는데 우리가 저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엑셀에서는 이게 맞고요. 논리곱의 공식적인 원래 기호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A, B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점을 찍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점 기호가 아마 기억인가? 여기 점 기호가 있을 건데. 네, 여기 점 기호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A and B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네, 이게 바로 AND 기호입니다. 그래서 항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컴플리먼트는 얘기가 달라요. 이 컴플리먼트가 정말 그 프로그래밍 연산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정보 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저 같은 말로 동의어들이 있거든요. 동의어. 동의어가 되게 많아요. 네. 동의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은 이거를 낫게이트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낫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버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되게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집합이요. 여집합. 네. 낫게이트예요. 그래서 0을 바꾸면 뭐가 돼요? 1이 되고 1을 바꿔서 0으로 이렇게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낫 게이트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단항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컴플리먼트가 정답이 되겠죠. 네, 이해되셨죠? 자,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언어의 데이터 타입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시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셔야지 원래 정확하거든요. 네, 원래 정확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하는데 int 이렇게 써야지 이게 뭐예요? 정수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에 보시면은 인티저라고 했죠.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은 저기 비주얼 베이직, 네, 비주얼 베이직에서나 이런 타입이 존재하지 C 언어에서는 절대 이렇게 풀네임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임말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으로 예약어가 int가 이제 표준 예약어가 돼요. 그래서 int가 원래 정석입니다. 틀린 거는 2번이 당연히 틀렸으니까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long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롯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더블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는 뭐 아시다시피 얘는 실수형이고 얘는 실수형, 얘도 실수형인데 얘는 이제 사이즈가 더 길어진 거, 예, 플롯보다는 길어요. 그 다음에 lo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수 타입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42번도 문제 해결됐고요. 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자료 활용에 예가 많은 언어가 뭐냐? 자, 우리가 스트림 자료다. 스트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시나요? 솔직히 요즘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보죠. 여러분 저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스트리밍. 이게 뭐예요? 실시간 인터넷 방송 송출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스트리밍 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개념의 말이라 보시면 돼요. 스트림 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뭐 그게 영상 데이터가 됐건 뭔가 문자 데이터가 됐건 어떤 그러한 정해진 형태의 그 사이즈가 좀 무게가 나가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림 자료가 이제 활용이 많은 언어가 어느 언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정답은 이제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 예, 스노우볼. 이렇게 얘기해요. 스노우볼. 예, 그래서 얘는 저도 이 언어는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이런 언어가 있다라고 그냥 암기해 두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스트림 자료에 해당되는 거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 자, 44번. C 언어에서 역슬래시, 이게 백슬래시라고도 하는데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원래 백슬래시 문자입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문자 시퀀스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아니 이 통화 표시 기호 아니냐, 이거 원 표시 기호 아닌가요? 이거 통화 기호인데,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이게 이스케이프야. 자, 우리가 좀 기본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찍혀 있는 거는 똑같이 지금 원 표시 기호인데 얘를 글꼴을 바꾸면은 모양이 달라져요. 지금 맑은 고딕이죠. 제가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바꾸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다른데? 다르네? 다르죠? 글꼴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모양이 달라졌어. 근데 이거는 사실 원래 같은 문자예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세요? 이거 두 개는 같은 문자입니다. 저 다른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스케이프 문자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같은 말로 이제 백슬래시 문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역슬래시. 예,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아시겠죠? 예,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사용한 겁니까? n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걸 쓴 거죠. new line. 뭐 이런 걸 쓴 거죠. 이제 글꼴 좀 바꿀게요. 다른 걸로. 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말 그대로 엔터키를 쓴 거죠. 엔터키. 네. 이거는 이제 줄 바꿈. 우리가 엔터키를 누른 거랑 똑같은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뭐라고 설명됐어요? 널 캐릭터가 아니에요. 뉴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줄을 새로 만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줄바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진 다 맞아요. 뭐 캐리지 리턴, 뭐 폼피드, 뭐 백스페이스, 이거 다 각각의 용어에 맞는 의미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아이고 씨 잘못 눌렀네. 자, 이제 45번 볼게요.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캐닝해서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들로 분할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나 뭐 이렇게 외국어 공부하실 때 보면 영어 공부할 때도 당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I can do it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얘를 이제 번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I 하나 일단 번역해 놓고 나는 이렇게 번역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뭐예요? can이죠.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뭐 do, 얘는 뭐 이제 뭐 행동한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뭐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맞죠? 문자 단위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할해내는 걸 뭐라 그런다? 바로 어휘 분석기라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46번. 자, C 언어의 기억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기억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억 클래스라는 건 말 그대로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수.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얘기하죠. 저장 공간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원래 이런 타입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오토 인트. 그럼 이게 뭐예요? 자동 변수예요. 자동 변수. 좀 알고 계세요? 네, 자동 변수라고 합니다. 자동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띄어야지. 그걸 똑같은 거거든요. 자동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있어요. 레지스터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편원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합니다. 보통 컴퓨터가 CPU가 이제 계산 과정에서 값을 잠시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레지스터거든요. 이런 레지스터 변수라는 게 실제로 존재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변수라고 해서 말 그대로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바 공부하실 때 맨날 보는 키워드죠. 스테이틱. 고정된 영역, 고정된 공간, 항상 그 지정된 공간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그런 게 고정 영역입니다.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형들이 있다. 내부 변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17번. 자, 뭐 BNF 심볼에서 정의를 나타내는 기호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를 나타내는 기호다. 자, BNF에서 정의 기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드는 거죠. 만들거나 새로 정해놓는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콜론 2개를 찍고 같다 기호를 넣으면은 이게 바로 정의 기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48번. C 언어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저기 정보 처리 기능사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일단은 그 자바가 됐건 C 언어가 됐건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메인 함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필수입니다. 필수. 메인 함수는 필수예요. 나머지 이제 선택사항이 뭐예요? 내가 직접 만드는, 뭔가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 이거는 이제 선택이죠. 사용자 정의 함수. 맞죠? 이건 내가 만드는 거고, 얘는 필수예요. 필수. 이게 없으면 프로그램이 아예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필수다. 자, 49번. 실행 시간의 효율성을 강조한 언어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실행 시간의 어떤 효율성을 좀 따지는 언어가 몇 개 종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시간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파스칼이 있고요. 그 다음 알볼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요.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 포트란이나 이런 파스칼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정보 처리 기사 2급을 시험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정보 처리 기사 1급을 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썼다라고 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정보 처리 기능사는 이제 뭘 많이 썼냐면 저기를 많이 썼죠. 비주얼 베이지. 네. 이거죠. 비주얼 베이직 6.0 버전에서 그때 사용했죠. 그래서 이걸 사용해가지고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가 그때 진행이 됐었죠. 네, 아주 추억입니다. 이때 따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때 공부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간의 효율성을 뭐 따지는 언어들이 이렇게 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게 리스프라고 해서 NISP는 얘는 뭐 시간 효율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얘는 넘어갈게요. 자, 50번. 정적 바인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정적 바인딩. 원래 정적이라는 게 아까 저 영어에서 보셨던 스테이틱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걸 정적이다 그래요. 또는 뭐 고정 이런 뜻을 쓰이죠. 고정적이다. 예. 뭔가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거를 보통 스테이틱 정적 바인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인딩이라는 말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거를 사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인딩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바인더기? 여러분들 왜 이거 모르면은 사실 좀 일하는 게 힘들어지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인더기. 여러분들 바인더기 뭔지 알아요? 보통 책 우리 이거 만들 때 여기다 이렇게 스프링 껴가지고 우리 보통 그 책 제본 뜰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책 A4 용지 여러 장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스프링을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거 끼우죠. 그런 게 뭐예요? 그렇죠. 이런 거. 그래, 이렇게 뚫는 거. 이런 게 바인더기예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바인딩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IT 용어에서도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인딩 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바인딩이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 파트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뭔가 고정된 어떤 그 영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거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맞죠? 코드를 번역하는데 뭐 시간이 몇 초 걸렸다 뭐 이런 거 타이밍 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바인딩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구현하는 시간도 따지고요. 그 다음에 언어 정의 시간을 따지기도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인딩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화면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책을 스프링으로 이렇게 다 찝어서 이게 완벽하게 그 책 제본을 완성하려면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도 컴퓨터도 프로그래밍을 언어 번역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번역 시간, 언어 구현 시간, 언어 정의 시간, 이거와 마치 이게 책을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정적 바인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따지지 않는 게 뭐냐면 실행 시간은 따지지 않아요. 네, 실행 시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50번까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뭐 기타 뭐 잘 모르는 부분은 뭐 인터넷에 추가로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보충 설명 차원에서 뭐 더 댓글을 뭐 다시거나 그러면 답변을 해드리던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저 연락처 메시지 문자 남겨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